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쩌다 보니 또 영상이 늦어졌네요. 평소 주말에는 일찍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오늘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라이브 방송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뭐 일정도 있다 보니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에 자녀가 있다 보니까 또 챙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날 일부 지방에서는 눈이 좀 내렸다고 했었는데 토요일날 수도권도 굉장히 많은 눈이 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많이 빙판길로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날씨도 좀 더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들 뭐 추위도 추위지만 이 빙판길 그리고 낙상 주의하시면서 이제 2021년도 거래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8거래일 남았는데 뭐 2021년도 잘 된 건 잘 된 거고 못 된 건 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잘 된 점은 칭찬을 하고 못 된 점은 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생각하면서 2022년도를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몇 거래일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권리락 기간에는 이 연말 보너스라는 개념에 이 종목군들의 베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군들 뭐 다음 한 주간 열심히 연구해서 뭐 저도 연구해보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연구해서 그런 종목군들 기회를 한번 또 잡는 다음 주가 됐으면 하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 보기 전에 국내 증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영란은행의 기습 금리 인상. 사실 영란은행이 원래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던 게 동결이 났었죠. 11월 달에 하기로 했던 거를 그냥 12월 달에 한 것 뿐인데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금요일 날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OMC 회의에서 나온 이 당연한 발언 속에도 이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에 대한 해석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리저리 바뀌고 하는 부분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일부 매물 출회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또 금요일 날은 또 나스닥이 어제 거의 마이너스 1. 몇 프로까지 빠졌다가 종가상은 또 나스닥은 끌어올리고 다우는 또 빠졌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방향성도 없고 주도주도 없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혼잡한 시장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타 아시아나 전부 다 연말에 대한 이 부담 그 다음에 관망 심리가 짙은 한 주였고 그런 주간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부분이 이 점이고요. 자, 국내 증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가갭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 장중에 흔들림도 많았었는데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매우 강한 모습은 좀 의아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뭐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서 뭐 연중 최저점 그냥 찍었고 여타 아시아 증시죠. 여타 밑에 보면은 여타 아시아 증시 간단하게 보면 니케이가 마이너스 1.8%, 그다음에 상해 1.16%, 항생이 1.2, 뭐 심천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빠졌는데 국내 증시가 유독 강했다. 뭘로 강했을까?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됐던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시장에 수급이 있는 코스피 우량 종목 중 금융 섹터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라고 통하는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 유플러스, 뭐 음식료의 CJ 제일제당, 풀무원 뭐 등등 해서 경기 방어 가치주가 일단은 지수를 좀 끌어 올렸다. 대신 그 외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이 금요일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적으로 보면 아직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 속이고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금요일날 시장 보면 겨우겨우 1조 1000억을 11조를 넘겼는데 그 전에는 지금 10조 미만의 거래 대금을 보이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어찌됐든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도 아래 꼬리는 잡아줬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이 이평선 최근에는 잘 안 봤었는데 이평선 기준에서 보면 5일과 20일 이평선이죠. 이런 이평선의 매물대를 좀 막고 끄집어 내려가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가는 이 섹터 우량주들이 지금 힘을 많이 못 쓰는 구간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 섹터의 글로벌 소재 기업들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단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글로벌 굉장히 좀 잘 나가는 2차전지 소재가 평균 마이너스 20% 이상 지금 다 빠져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부단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코스닥의 상승을 좀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요 며칠 좀 강했던 제약바이오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코스닥이 더 힘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이 게임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치고 갈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메타버스 쪽에 대한 성장성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쪽에도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 코스닥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 잡주성 장세가 금요일도 펼쳐졌습니다. 목요일도 잡주성 장세 시장이 연속됐고 금요일도 잡주성 시장이 좀 연속된 부분이 아무래도 기존 주도주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다소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장은 박스권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이 하단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 없는 흐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시장의 흐름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수적으로는 내가 보수적 투자자다라고 보면 이때 구간들이죠.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코스닥의 이 상방과 이 수평 추세라고 하는데 이 추세에서 이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박스권 트레이딩에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한 시장이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증시 보고 국내 증시 넘어가서 계속 보면요. 주말 사이 또 미 증시가 변동성을 좀 키웠다라는 점은 약간의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라든지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전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섹터가 대거 빠지면서 다우가 좀 밀렸다라는 점이라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요인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그냥 빠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 뭐 특별하게 신규로 생성된 이 기사 뉴스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또 새로운 뭔가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꼬리를 잡아주고 올라온 점 그리고 코로나가 영국에서 9만 명이 넘어가고 미국도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다가오는 21일 날 21일 날 대국민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을 할 건데 지난번에 발언을 했을 때는 봉쇄는 없다. 근데 유럽, 네덜란드는 전면 봉쇄, 그 다음에 영국은 긴급조치가 명령이 내려왔고요. 국내 증시도 일단은 봉쇄죠. 뭐 그냥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서 격상하면서 봉쇄로 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조로 봤을 때 이 기존의 확진자의 대응을 중증으로 전환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릴 확률이 13배에서 20배 더 높고 그런 사람이
또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20배에서 엄청나게 높다라는 관점이 앞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신 접종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경증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번 오미크론의 이 급격한 확산세는 과거 인플루엔자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국내도 토탈 7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55만 명 기준에서 이 화이자의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내년 정도 나온다 예상을 했을 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되는 가운데 미 증시 특히 다우 산업이 많이 빠졌죠. 다우 쪽에 속하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족하고 피해 섹터에 있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관점에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선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부각된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행보들로 하여금 시장이 계속 노이즈를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시황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해외 증시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터키가 마이너스 9%로 급락을 함으로써 국제 이 증시가 약간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좀 급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마감은 118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월요일날 아마 환율 자체가 거의 1190원에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시장은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단은 1차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금요일은 사실 외국계가 갑자기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반등폭이 컸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의 이 개인 대주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시장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말했던 내용이고 자 금요일 국내 시장 간단하게 보면요 SNK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진상패 결정이 장 전에 공시가 나왔죠. 사우디 왕세자가 3,700원의 물량을 전량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첨상가에 들어갔는데 저도 아침에 이거를 9번을 찍으면서 풀매수를 했는데 한 주도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안 그래도 넥슨 GT와 넷게임즈 합병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넷게임즈 넥슨 GT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게임주 섹터가 그나마 일부 반등을 하면서 오전에 좀 강했고요. 뭐 특징주라고 하면 썬데이 토즈 자회사 내년 NFT 게임 출시 이슈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의 인수, 뭐 스마트 게이트와 뭐 합병 뭐 등등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용들이 많아서 이따 차트를 한번 보겠지만 신고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뭐 4분기 컨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또 약세의 모습을 보여지는데 여전히 저는 제가 봤을 때 돈 잘 벌고요. 그러나 여전히 회사는 잘 되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내년 초에 이 게임 회사들은 쇼케이스를 합니다. 그거를 주목하면서 그냥 연말은 저가가 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이자의 경우에는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신고가를 지속 경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강했죠. 사실 금요일날 코스피는 괜찮았으나 코스닥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 코로나 섹터로 또 한 번 자금이 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까지 거래대금 1조 이상 터뜨렸던 한국 BNC의 반등 그리고 일동제약의 뭐 상승 등등. 그러나 이제 주말에는 화이자가 급등 이후에 약간 눌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월요일날 정도에는 단기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을 때는 푸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경구용 치료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 이쪽을 좀 보던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때만 보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코로나 수혜 섹터 대부분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휴마시스를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목요일날 갭 상승을 했을 때 일단은 50%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외에 그냥 기존의 셀트리온의 이 미국과의 이 추가 물량 관련된 공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좀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올라가면 또 그냥 매도로 일단은 좀 대응을 하면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 또 보수적으로 잠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그 LG노텍 이후에 이 카메라 모듈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미래 나노텍, 나무가 등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휴대폰 관련된 카메라 모듈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전장 부품 섹터의 흐름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조금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따 종목군들 더 볼 것이고, 제약바이오 관점에서 일단 이 기존에 언급드렸던 완전 관해를 한 회사들, NK맥스라든지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삼상 모멘텀이 있는 매드팩토, 그 밖에 이 SCM 생명과학, 여기도 자회사 큐어젠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회사의 이 나스닥 상장 이슈 관련된 점이 있는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드팩톡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드팩톡 내일장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5일선 혹은 그 이하권 내지는 장기 평선 부근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될 것 같고요. 신테카라든지 NK맥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죠. 신테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계속 보고 있다가 매수는 못했어요. 매수 못했는데 또 일정 부분 차익을 하면서 좀 가시면 좋지 않나. 전부 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종목분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금요일 날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 순환매가 많이 돌았죠. 일단 메타버스, 싸이월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면, 정부 일단 540조 시장 규모다라고 메타버스를 칭하면서 시장 관련 ETF를 구축해서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다. 및 이번 주 24일 날 넷플릭스 고려의 바다가 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다음 주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 섹터 크게 반등 흐름이 아직까지도 없이 우하형 기조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게 조금 필요해 보여요. 왜? 지금 계속 내리면서 이 이평선 저항을 다 받으면서 내려가는 종목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식이 상승할 때는 이 평균 단가들이 올라가면서 저점이 올라가죠. 그게 이제 사실 이평선은 잘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이평선이라는 게 그 기준에 맞는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 그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내려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그 매물을 적어도 5일간의 평균값을 올려치는 부분이 좀 다음 주에 나와준다면은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대장주죠. 또 이 고요의 바다와 연관된 종목이 버킷스튜디오와 덱스터 두 종목 혹은 위즈워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일단은 이번 주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이월드 앱 출시 연기 관련해서 장 초반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NH박스 다날 등등이 낙폭을 굉장히 키웠었는데, 장중에 공시를 하나 띄웠었어요. 3월 3시 42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먼저 인사하겠다라고 해서 3시 42분에 그 시간까지 공개를 하면서, 먼저 한컴타운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그 뒤따라서 NHN 벅스가 따라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이쪽은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빨리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돌파자리를 넘어간 시점에서 발견한 점도 있어서 좀 공략은 안 했었는데요.
일단은 네, 한컴타운의 사이월드 플랫폼 들어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베타 버전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들었어요. 그런 실망 매물이 저는 월요일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의 완성도가 너무 없이 좀 성급하게 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좀 조잡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나 일단 놀면 뭐하지에서 도토리 페스티벌 관련 음원 유통을 드리머스 컴퍼니가 맡게 됐다라는 점에서 자 싸이월드 관련한 이 플랫폼 외에 외적으로 놀면 뭐하지에서 이제 이 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뿌리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음원 개별 차트에서 거의 대부분 1등 2등, 3등 다 차지했던 이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드리머스 컴퍼니 정도만 일단은 뭐 체크하는 정도로 봐야겠죠. 드리머스 컴퍼니 또한 이 SK 스퀘어의 자회사로서 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근데 후발로 올라오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IT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3분기 때 낸드 플래시 모델에서 이 실리콘이 부족을 해서 네 이런 부분이 컨센 하이로 나오면서 시간에서 4.5% 거의 5% 가까운 이 하락을 보이면서 좀 그때 급락을 키웠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국내 IT 반도체를 올려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된다면은 지수를 지켜주는 좋은 시황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이 드네요. 자 관련주들 좀 보죠. 관련주들 자 먼저 여기에는 제가 시황을 적지 않았는데 11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나올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디 찾아보기는 어렵고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단 유럽 자동차 시장이 5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현기차가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 완성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11월 유럽에서 판매 대수가 40% 증가가 됐고 기아가 20% 올라갔으며 합산 유럽 시장 점유율이 이제 거의 10%대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폭스바겐이 10.1%고 토요타가 7%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주말에 현대차 제너시스 그러니까 G90의 판매량이 12,000대가 사전 판매됐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월요일날 이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업종을 잘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기에 이 정의선 체제로 가면서 대거 물갈이가 됐죠. 그런 부분이 기업 쇄신에 뭔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황적 요소라고 저는 일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월요일날 현대차 뭐 시가부터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트리거적인 내용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기아. 근데 일단은 기아보다는 현대가 좀 더 많이 판매가 나왔죠. 현대가 G90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올라가는지 그러면은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도 네, 같이 놓고 엮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 코프라 경량화 이슈 가지고 있는 코프라 그 다음에 코롱 플라스틱 화신 등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섹터의 기술적 반등의 시간이 좀 나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자동차 섹터를 한번 봐봤고요. 뭐 SL까지 봐볼까요? SL은 하락 추세, 뭐 현대공업 예전에 제네시스 잘 팔리면은 반짝반짝 튀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서
흐름이 나오는지. 현대공업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제네시스 이슈가 나왔을 때는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날리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다소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이 판매 증가량 부분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수치가 이 유럽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한번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금요일날 보면 일동제약이 굉장히 또 강했는데요. 최근에 너무 광기 어린 종목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구간, 네, 돌파자리에서 돌파 매매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돌파라는 게 종목분들이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단번에 돌파는 잘 안 해요. 돌파를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첫 돌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잘못 따라 들어가면은 뒤죠. 근데 보통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돌파하고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어서 혹은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는 매매를 했다면 금요일날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좀 하지 않았고요. 한국 BNC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죠. 좀 더 밀렸으면 아마 시가부터 좀 잡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종목을 일단 매매를 좀 안 했던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이 시장 내에서 거래대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기는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3등인 대원제약 관련해서는 이 매번 윗꼬리가 굉장히 많죠. 네, 윗꼬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장중에 물량을 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네, 매물을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얘가 1등 종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1등 종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1등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런 물량을 강하게 뚫고 가준다면, 네, 강하게 뚫고 가준다면 또 그때는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 게임주 SNK가 점상을 갔습니다. SNK가 점이 안 보이네요. 점상을 SNK가 점상을 들어가면서, 네, 점상을 들어가면서 일단 안 그래도 넥슨 GT와 넷게임즈 이슈가 좀 있었죠. 이슈가 좀 있으면서 시가부터 굉장히 너무 높게 떠서 차마 중간에 잡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공격적 투자자였다면 이 거래 대금을 보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였고, 합병 이슈가 이 정도로 강하게 적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좀 이쪽은 공략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넥슨 GT 넷게임즈 올라가면서 오전에 YJM 게임즈 동반 급등을 했는데 YJM 게임즈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매매를 좀 했었어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가 자체도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YJM 게임즈만 오전에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 고점 구간에서부터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1등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악성 매물대가 또 생겨났다라는 거는 이 다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위메이드, 컴투스 등등은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잡고 봐도 될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컴투스는 14만원에서 15만원 아래권에서 또 다중바닥을 형성해 준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네, 이 게임주 안에서 특히 이제 중대형 게임주라고 할게요. 대형 게임주는 아니고 중형급 이상 시가총액이 2조이기 때문에 중대형 종목 안에서는 컴투스가 가장 우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제 위메이드는 이 자리에서 바닥 다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단기 평선이든 뭐든 조금 방향을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돌아가는지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위에 보면 이게 21선 이평선이죠. 이 21선 이평선이 어차피 올라가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21 이평선을 지지고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메타버스 섹터 한번 보면은 일단 금요일날 도치형 거래를 만들어 놨는데 다음 주 12월 24일 24일 도깨비 드라마 주연인 그 남자 배우가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요의 바다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내용이라든지 뭐 등등은 나쁜 흐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구간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구간에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버키 스튜디오도 이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죠. 이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버키 스튜디오도 지금은 전환사채 이슈로 인해서 시간에 마이너스 5.7%가 좀 밀려 있는데 뭐 이런 의미 있는 자리 내려올 때 의미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일주일 안에 그런 부분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다면 다시 한번 고요의 바다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날 한번 보죠. 다날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 수단, 그 다음에 뭐 싸이월드 관련된 모멘텀 등등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 500억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얘도 30% 가까이 빠졌죠. 그럼 거의 1조 5천억까지 올라왔었는데 최근 KG 모빌리언스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고점 대 구간이라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KG 모빌리언스의 신임 이 경영 전략 담당자로 네이버에서 사람이 넘어왔죠. 그리고 그동안 이 시장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 8,000원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르게 좀 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거래 대금이 붙어가는 흐름, 그 다음에 쉽게 깨지 않는 흐름 속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나무가 목요일날 나무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장중에 한때 8%대까지 올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회원님들한테 나무가 의견을 좀 드렸어요. 눌릴 때 좀 매수를 대기를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좀 안 밀리고 가면서 이 구간을 체결을 좀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일부 놓칠까봐 분할 매수 좀 걸어놨던 거 체결을 해서 일단은 좀 올라와서 좀 팔고 이 밑으로 걸어놓은 게 하나도 체결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폭의 상승은 다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일단 나무가 그 외 이 카메라 모듈 섹터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LG 이노텍이 이 선발 종목으로 대장을 하면서 치고 가면서 나머지 뭐 후발로 전장 카메라 종목군들이 지금까지는 여전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미래, 나노텍 전부 다 똑같은 계열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종목군들 한 번에 같이 조정을 받고 같이 반등을 할 텐데 지금 보면은 가장 센 게 하이비전,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 LG 이노텍이죠. 그래서 대장의 순서를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도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로봇 관련 종목으로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실적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눌림 자리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매드팩토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당연히 이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전부 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정의 의미에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뭐 이런 구간들 더 내려와서, 그러니까 강하게 거래량을 쳤을 때 분봉에서 이런 횡보성 구간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분봉에서 이 단기 매집을 했던 자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켜보면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들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드팩토, SCM, 생명과학 정도가 눌림에서 이제 지켜봐야 될 종목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한 주 크리스마스 전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야 되는 한 주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시장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다음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